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김대호 교수입니다. 지난 4월에 새누리당의 신의지원 의원이 게임을 다른 여러 가지 4개의 중독으로 하나를 보고 이런 중독 예방 관리와 치료에 대한 법률을 제안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12월 달까지도 계속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바람직한 이런 게임 중독의 어떤 해소와 그렇다면 게임 산업에 관해서 전문가 2분을 모시고 이 문제를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방향이 있을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왼쪽에 한 분은 게임에 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던 학부모 정보감시단의 이경화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른쪽은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은 일단 2분께서 지금 게임 산업 규제에 관해서 먼저 모두 발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경화 대표님께서 먼저 발언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에 관련해서 많은 지금 고민거리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저희가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데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양쪽에 여러 종류의 학부모들을 저희가 만나게 된다는 경우죠. 일부 한 부모는 청소년에게 게임,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기가 되는 PC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모는 자녀와 함께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이런 법안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안한 감을 주고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 이렇게 양극적인 부모 형태들로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게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제가 사실 이번 논란이 촉발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신의지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때문인데요. 이 법률에서는 도박, 마약, 그리고 알코올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과연 그 게임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동일하게 취급받을 정도로 심각한 어떤 컨텐츠인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 왔는가, 그리고 게임을 다른 3가지와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할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요. 2011년 4월 20일에 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1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청소년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청소년들의 수면권이나 학습권이 보장받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입법이 됐었었는데 2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보면 과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그때부터 더 많은 수면권과 그 다음에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국가의 강제적인 규제가 그 게임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책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회에서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먼저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게임을 4대 중독의 하나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고, 그리고 게임 중독에 관해서 그렇다면 이 중독으로 다른 것과 똑같이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대한 아마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미선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님도 우리나라에서 게임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분들을 게임 중독의 문제에서 게임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도와야 한다. 그런 취지 자체에는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과연 게임의 중독성 때문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제 입시 지옥을 거쳐서 취업 대란을 거쳐서 이제 청년 실업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 안전망주 부재돼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어떤 이런 무한 경쟁 사회를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그 경쟁의 패배에서는 엄청난 상실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어떤 이런 욕구들이 편하고 값싼 문화 콘텐츠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인 게임으로 몰입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해법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방식에서 문제를 치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은 저는
게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거나 아니면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중독으로 규정해서 규제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단 부모가 게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실효적인 방안이 되려면 일단은 부모가 게임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뭐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게임 교실이라던가 게임 컨텐츠에 대한 어떤 교육들 그리고 어떤 게임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게임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하면 그것이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떻게 게임을 이용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그다음에 이를 기초로 한 처방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지금 그 변호사님이 좋은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학적 증거 자료가 별로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 말씀하셨고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가면서 게임의 부작용이나 뭐 게임을 뭐 규제해야 되거나 이런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에 가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무지 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갈등도 있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아이가 게임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는 소위 말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는 아이들을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불만을 저희에게 제가 NGO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하고 있느냐 가서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굉장히 그 불만을 많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실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뭐 중독 예방 관리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은 좋은 문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런 마약이나 도박처럼 그렇게 언급을 해버리고 나니까 일부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가 게임을 절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준비, 어떤 계획이나 무슨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이 자체가 게임 중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괜찮다. 게임은 뭐 나쁘게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논의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가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게임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조력해 줄 것인가 이건 분명히 제가 보기엔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나친 몰입 상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리고 뭐 놀이로서 문화로서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이것을 마약, 도박, 알코올과 같다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수많은 게임 이용자들,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 그리고 게임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약과 동일시되는 순간 게임 개발자들이 마약 제조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스마트폰을 넘기는 순간 마약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과연 그런 것이 정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금 마약으로 같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때때로 그런 얘기들도 하기는 해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녀 사랑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같이 보는 거는 맞지 않다. 저도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게임 자체 저희도 즐기고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또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고 또 극복한 사례들도 있고 뭐 이런 사례들과 다 합쳐서 본다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거는 악이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은 한편으로 같이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이제 게임의 어떤 중독은 문제죠. 중독 그 대신 이제 중독은 문제다. 게임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야 되고요. 중독은 질병 아닙니까? 질병에 대해서 치료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중독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참 착한 것이 무조건 부모 탓이라고 일단은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부모가 그렇게 지도해서 상담하고 어떻게 해서 아이를 게임 중독으로부터 건져낼 때 그거하고 부족하다는 얘기죠.
사회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되고 부모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상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우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네. 없었을 때는 그 이전에 어떤 다른 사회 조직에서 사회 기구가 그런 것들을 책임졌을 겁니다.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면 여기선 여기에 맞는 어떤 사회 제도 안에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부모와 사회와 정부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회와 정부 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그리고 여기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법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저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법이라고 하는 것 제가 보다 보니까 법은 항상 한 템포가 늦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된 게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피에르 레비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1997년에 게임이 등장할 때 PC 인터넷 게임이 등장할 때는 중독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나 뭐 사업자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와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제 뭐 우리 애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이제서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또 얼마나 이렇게 빠른 지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봤자 그 다음에는 그걸까지 다 담을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들도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을 몰랐을 때는 그 사업자가 뭘 하는지도 몰라도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업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학부모도 사실은 아까 학부모들이 게임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 지도도 어렵고 애들하고 소통이 덜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러기에는 또 사업자도 모르고 사업자가 누가 그럼 가장 많이 압니까?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뭔가 정보를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주고 무조건 부모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억울하다는 얘기죠. 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게 학부모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지금은 성인의 문제와 청소년의 문제들이 지금 게임과 관련돼서 다 같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유신 시대처럼 집 밖으로 당신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은 국민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다. 그리고 머리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치마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지정해 주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그런 그 전체주의적인 어떤 시스템, 국가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걸 결정하고 당신들의 여가, 당신들의 문화, 당신들의 생활에 대해서 일일이 지침을 주고 그러한 지침들에 대해서 국민이 순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처벌하는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독 치료와 관련돼서 도움을 주겠다 국가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면 그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그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되게 교두보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떤 시대든 간에 하여간에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하에서는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통제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게임에 국한되지만 그것들이 이미 수도 없이 많은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도 있고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 분류도 있고 게임을 뭐 등급위원회 등급 분류도 있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일일이 지정해 주는 것. 어떻게 하면 국가가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어디까지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냐에 대해서 국가가 결정하지 말고 자율에 맡기고 결정을 해줘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유 좋죠.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은 엄청나게 자유가 늘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통제가 더 많아졌는지 통제가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자유롭고요. 사실은 요새 청소년들을 보면 청소년 스스로도 어떨 때는 저희한테 그런 욕을 합니다. 좀 저런 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짧은 치마나 뭐 진짜 남자들 막 그런 바지 입고 다니고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텔레비에 나오는 아이돌 그룹의 그런 선정적인 옷차림에 대해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기네들 저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유가 너무나 편안하게 퍼져가고 있는, 책임 없이 퍼져가고 있는, 저는 책임이 진짜 아무도 안 지려고 하는 지금의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유를 존중하는 거는 누구나 다 원합니다. 솔직히. 학부모들도 원하고요. 다 원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지든지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이 게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게 뭐 개인적으로 다 게임을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자 중독 진단 검사 해보십시오. 애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속상해 죽겠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 진단 검사 해보라고 중독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면 학부모님들께서 바로 꼬리 내립니다. 우리 아이가 중독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포함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만 어떻게 보면 걱정에 대한 다른 대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집에서 관리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과 나아가서 사회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경계선을 정책하는 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학부모님들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쁜 건가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그 게임을 잘 즐기는 부모님들조차도 나쁜 건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지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흐려가는 일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좀 갈라내서 진정으로 게임 중독의 문제에 닥친 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가정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정부가 어느 정도는 나서주는 거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와 가정과 지역 공동체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을 보면 사실 되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자율학습을 하고 다시 학원에 갔다가 학원이 끝나는 시간쯤 돌아와서 아주 늦은 시간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 늦은 시간에 어디 가서 친구들이랑 공을 차고 어디 가서 다른 대중문화를 즐기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거의 게임이 유일합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밤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 나가 있으면 위험한데 사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성도 훨씬 덜하죠. 근데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해줘야 될 일은 새로운 놀이문화, 그러니까 다른 놀이문화를 이렇게 게임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그거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컨텐츠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새로운 컨텐츠를 주지는 않고 내가 보기에는 게임이 중독성이 높아서 게임이 문제니까 게임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게임 중독의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해법 자체가 방법의 적적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게임을 규제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게임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역 공동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게임과 다른 놀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장소와 여건과 시간을 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게임에 대한 차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혀 치유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예컨대 무슨 지금 게임 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또 최근에 여기 나와 있는 그 법안에 따른다면은 게임 기업에 대해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여기 이제 사회 치유하는데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에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좀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게임과 관련돼서 게임 중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게임 업계가 사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 업계도 이제 규모나 아니면은 역사 면에서 이제 그런 사회적 책임들을 져야 하고 그러한 요구에 기울여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게임문화재단에서 게임 가몰입센터를 전국에 총 4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접근성도 떨어지고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의 문제가 있는데 심각한 게임 가몰입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예를 들면 기관을 설립해서 해주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담금을 징수해가지고 게임 가몰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신희진 의원이 발의하신 법이 아니라 손희진 의원이 발의하신 다른 법안이 있습니다. 다른 법안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과연 부담금을 그런 식으로 거둘 것이냐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별개의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법안에선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지금 예를 들면은 담배, 그 다음에 뭐 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허가를 받아서 생산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을 보호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너희들은 오래 전부터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 몇몇만 생산과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되 그 이익금을 가지고는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중독 기금을 내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무슨 건강세를 걷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게임은 사실 아무런 통제 없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가 예를 들면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부담금을 징수해서 그 부담금에 대해서 그 부담금을 가지고 사실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온라인 쇼핑 업체 같은 데서 쇼핑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당연히 치료 비용 다 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패스트푸드 만들고 있는 분들 다 비만세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뭐 단 음식, 뭐 짠 음식 이렇게 몸에 안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 방식으로 부담금을 걷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기금 늘 나오는 게 이제 기금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엔조 단체들이 사실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 얘기할 때 학교와 지역 사회와 이렇게 학부모와 같이 어울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게임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교육을 하면 효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엔조하고 관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이것도 또 피곤해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개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을 좋아하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게임은 전대 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종류의 학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만나가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게 기금의 형태로 돼서 뭐 그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각 개개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센터, 아까 게임문화재에서 내기는 과몰입 센터 같은 경우는 접근성 같은 거 사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접근성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그래서 사실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것도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들어내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좀 이제 다른 이슈로 해서 그러면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어떤 이런 사회적 문제가 지금 이게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다들 공통적으로 다 인식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기 위해서 이 게임에 대한 어떤 게임 중독을 하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과연 좋을지 이제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그걸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일단은 국가가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체계적인 연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라는 결과가 사실 청소년보호법상의 셧다운제가 도입될 때도 중요한 근거가 됐었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 게임 중독 실태조사가 아니라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만 있지 사실 게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그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명백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상 게임을 하면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자녀를 지도할 때도 예를 들면 몇 시간 이상은 게임을 못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던가 아니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몇 시간 이상 하면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기준이 아무 데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것이 또 시간이 중요한 건가 아니면 몰입도가 중요한 건가 여러 가지 어떤 판단 기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판단 기준들을 알고서 홍보를 하거나 교육을 하려면 일단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반드시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에 대해서 그리고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일단은 각급 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정부는 어떤 이런 원칙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인 해법을 위해서 그 어떤 그 대안적인 놀이 문화나 놀이 공간을 제공을 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글쎄, 저는 그 현장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네. 지금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아까 변호사님이 거의 다 뭐 좋은 얘기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네. 학부모들의 교육이 필요한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이 교육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게임 관련해서 교육을 하려고 한다면 그 외에 뭐 악플 예방 교육도 해야죠. 무슨 성교육도 해야죠. 무슨 교육도 해야죠. 학부모님들도 교육에 치여 있을 정도로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정책적에서는 좀 아울릴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으면 그러니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이제 제가 그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게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말 악으로 치닫다가 잠시 이제 멈췄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애니팡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애니팡이라는 게임에서 전 국민이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어머니들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애가 왜 게임을 하는지 알겠다. 라고 이제 그래서 자녀를 이해하는 폭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애니팡이 나왔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 중독률 이게 나올 텐데 어떡할까 그런 걱정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무나 이렇게 중독 검사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무슨 학교 폭력 나오면 학교 폭력 전수 조사해야지 이거 조사해야 되니까 애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거 이제는 제대로 아무렇게나 표현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중독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기 싫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지금 중독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하게 아주 심각하게 신경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애들에 대해서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대안은 뭐냐면 중독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와 병행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에게서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바람직하게 하려면 그 학부모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학부모 교육을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어야 되느냐의 그건데요. 사실은 사업자들이 어떤 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그런 그 기금을 내서 돈을 내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NGO들과 같이 하는 것이 왜냐하면 가장 그 지금 우리 모든 문화가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데 파편 속에서 이것이 잘 묶여져서 좋은 문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파편이 너무 각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그 학부모님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시기에 맞는 학부모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관과 그런 사업자하고 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그런 그 학부모 교육이 된다면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시기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부모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불안에 떨지 않는 우리 아이가 이 정도 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이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을 가봐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상황은 어느 쪽도 병원 갈 생각 안 하고 어느 쪽도 뭐 중독이라 그러면 숨겨야 되고요. 그렇다고 또 몇몇 학부모들은 막 그냥 울어대는 이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대안은 가장 그런 것이 삼자 간에 잘 맞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뭐 사회 전반이 풀어야 될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국가의 어떤 규제 일변도 정책을 통해서 게임 중독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게임을 도박이나 마약, 알코올과 동급으로 놓고 중독 행위로 규정하는 순간부터 일단 이것이 어떤 다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어떤 오해 그리고 그 게임 콘텐츠에 대한 어떤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우리가 모두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대표님께서도 이 게임 중독을 마약, 도박, 알코올과 같이 본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내기가 있고 도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기는 그냥 재미잖아요. 네. 도박은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그러면 내기에 속하는 겁니까? 지금은 게임은 내기가 아니라 지금 이 방식으로 하면
도박이지 않습니까? 도박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게임하고 갬블링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 게임에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까지 묻히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두 분 선생님들이 네. 같이 인식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정부와 어떤 산업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이 대표님 부분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봤습니다. 네. 이거를 어디까지 나쁘다고 생각해야 되고 어디까지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창조 경제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실 게임을 어떻게 놓고 봐야 되느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네.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들한테 게임 막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어머니한테 그래도 이게 일자리 준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러면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하시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애들 일자리, 왜냐면 어머니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생활에서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뭔가를 느끼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필요한 인재가 어떤 인재인가를 설명을 해주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면서도 무조건 애들을 왜냐면 공부 안 하면 때려잡지만 사실은 공부를 안 해서 게임을 해서 공부가 떨어지는 아이도 있지만 사실은 놀거리가 없어서 하는 애도 있고 게임하는 애도 있고 사실은 상대가 없어서 게임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공부하기가 싫어서 게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머니들께서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게임하면 성적이 떨어진다더라, 이런 것만 어디서 다 듣고 와갖고는 막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자기 아이들을 진단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는 그게 아니라 이쪽이었구나, 공부하기 싫어서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런 오해, 게임에 대한 오해도 이제 풀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정말 심각한 부모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결국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다시 그렇죠. 또 문제로 돌아오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도 교육을 많이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각종 교육에 대해 너무 그렇죠. 치인다고 그렇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해, 그걸 위한 교육,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네, 플러스 사업자들도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네, 그거를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게임의 그런 중독성이라든지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런 사업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알면서 돈벌이에만 모든 것을 책임지면 곤란하다는 얘기거든요. 가능한 한 그 영리 추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나 그 사업자들이 같이 고민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기대하거든요. 네. 부모들에게만 책임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네.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었고, 변호사님께서도 기업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말씀 하셨는데. 분명히 기업의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사업자들한테는 국가의 규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소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기업의 어떤 평판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공헌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환원하는가에 대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평가하는 기관들도 있고요. 만약에 기업이 실제로 물론 지금까지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만큼 노력했느냐, 저 그렇게 많이 그게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상의 강제 셧다운제, 게임산업진흥회라는 법률에서의 선택적 셧다운제, 그 다음에 무산되긴 했지만 쿨링오프제, 그리고 이제는 게임중독법까지 계속 국가가 규제 일본도로 게임을 죄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굳이 내가 먼저 나서서 소비자들을 두려워해서 뭔가 우리가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들이고 인력을 배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예를 들면 이제 게임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 지금까지 게임 중독 문제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느냐. 그러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가 그걸 할 능력과 여력이 없다면 당신들이 해라. 그리고 예를 들면 당신들이 교육, 홍보를 해라.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목소리에 분명히 기울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정부가 예. 나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그 서민들이 그 사업자들에게 대해서 뭔가 너희들이 해야 되겠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업자들이 저희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힘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의존해서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달라. 결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게임 때문에 우리 아이가 힘들다. 사업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많이 진짜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에 정부가 가만히 있다면 과연 사업자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약간의 그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는 부분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굉장히 규제 일본도로 강성으로 해가고 있는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설명하기 어렵네요. 근데 어쨌든 시민사회 목소리에 기업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정부의 힘을 빌려서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 이건 되게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더 잘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익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게임을 하지 않기 시작할 때 게임 회사가 제일 잘 각성할 겁니다. 그게 정부의 힘을 빌려서 어떤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의 힘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게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건 제 보기에 되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가 목적인데 영리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리 추구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미 그 소비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저는 그러죠. 게임 그렇게 나쁘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머니들께서 그래요. 그래도 재미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하긴 해야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재미를 주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걸 누릴 수도 있고 그럴 때 거기까지는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사업자가 중독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게임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판단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어떤 외부의 도움이 그때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의 어떤 제도나 규제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부가 나서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부가 그 조직을 어느 정도로 만들 것이냐 범위라든지 아니면 강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네. 그죠? 나서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지금 같은 어떤 이런 규제 방식이보다는 네. 자율 규제 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또 분명히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적 책임의 어떤 그런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러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문제를 보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과정에도 시간을 내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